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니까, 조금 그림이 이제 투명하게 되면서 영화 보는 거와 쫙 이어져 갈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누군가가 하고 대화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다 담아져 있으니까 이 시리즈로 이렇게 흐름을 알 것 같아요. 자, 이 어마어마한 돈에 대해서 이제 알고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의도대로 됐다고 그들이 보는 겁니까? 첫 출발했던 김정아, 박수경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의도대로 맞춰진다. 다 달라붙으니까. 엄청난 벽에 부딪혀요, 이 사람들이. 그 스스로가? 예.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억지로 들어왔던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가서 살고 싶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형제복지원이라는 것을 장애인 시설로 착각했던 거예요. 거기도 장애인이 있으니까. 대구 희망원이라는 것을 장애인 시설로 착각했던 거예요. 거기는 노숙인 시설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났던 실제적인 지체장애인들과 현실을 들어와서 그 당시가 2013년도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들어와서 본 프리엘이 엄청난 갭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의 고민거리인 거예요. 왜 시범사업이라는 게 필요했는가. 자기들이 나가고 있다 하면 너무나 쉽게 내보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의사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와서 조사를 했더니 기가 막힌 반전이 있어요. 자기들도 나눴는데. 약 70% 정도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그렇지. 80%가 발달장애인인데 그 중에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대부분이 무용고 발달장애인인 거예요. 80년도에 만들어진 시설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90년대부터 2000년도부터는 이제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입주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나이 먹고 노인인 장애인들에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인이면 그 부모들은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무용고자들인 거예요. 근데 무용고자의 발달장애인이에요. 의사표현을 못해. 그러면 이거 시설을 어떻게 없애죠?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숙제는 뭐였냐? 이거 얘기하고 많이 다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용고 발달장애인들을 본인 의사 없이 내보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자기들은 법에 대해서 너무 빠삭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변의 설립자죠. 50만이요? 그렇죠. 이게 참여연대라는 곳이 같이 설립하면서 같이 활동을 했죠. 이 참여연대의 그 당시 2005년도에 사무처장이 박원순이에요. 그래서 박원순은 2011년도에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됐을 때 자기 10대 공약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탈시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장애인의 인권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삭해요. 그러니까 무용고 발달장애인들을 내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박원순 씨가 이 발달장애에 대한 거를 알고 한 겁니까? 이렇게 의사표시도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알고. 처음에는 설마 그랬어요. 저는 박원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론이나 그걸로밖에 접근을 못했고. 좋은 의미로. 네, 그쵸.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 그 당시 서울시장하고도 많이 싸웠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사람과도 엄청 다퉜고 해서 이뤄낸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장애인 학대, 무용고 발달장애인이 본인 동의 없는 퇴소가 장애인 학대다라고 인권위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고를 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제가 2019년도에 해고가 됐는데 여기서 너무 놀란 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외협력 비서관을 보내가지고 저를 잘라요. 일부러.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고는 아니지만 해고 시행되기 며칠 전에 저희가 한국노총을 통해서 집회를 했으니 정상적이라 그러면 내가 알던 박원순 서울시장이라 그러면 당연히 못 자르게 막아야 되잖아요. 공익제보자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공익제보자로 등록도 해놓은 상태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해고됐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2018년도에 방송까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대외협력비서관을 해가지고 자르게 하죠?
게다가 뭘 때문에 자른 거예요? 이거를 고발한 게 이 전장현과 발바닥 이런 시민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강제로 내보내서 네.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자력지원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네. 내보내야 되는데 무용고자야. 그걸 내가 신고를 해버리니. 근데 코줄 끼고 이런 얘기 한 거죠? 네. 누워있는 네. 장애인을 억지로. 예, 억지로 이걸 어떻게 내보내냐. 의사 내보내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의사한테 데려가면 당연히 의사는 저보다 더 크게 발자가 그러니까 장애인은 의료적인 행위를 통해서 질병에 대한 문제니까 의사의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듣고 막 내보내니까. 그렇죠. 배제, 그러니까 신고한 내용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허. 왜 의료인을 배제했느냐. 최소한 내 의사, 내가 담당자니까 내 의사라도 받아들여서 반대가 있다라는 기록을 한 다음에 내보내던가, 그 다음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헌법적으로 위반됐으니까 이걸 서울시장이 와서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해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박원순 서울시장에서는 어떤 일까지 했냐면, 제가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노동조합까지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이 활동을 하니까 이 노동조합을 못하게 막았어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문서까지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시민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아니 근데 무슨 명예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명예는 뭐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내보낸 거를 고발한 건데 네. 그 이름을 건드렸다. 자기들이 정당한 활동을 했는데. 물법적으로 내보낸 것도 정당하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무용고 발달장애인이 나간다, 나가지 못한다 얘기를 못해. 근데 시설은 수용시설이에요. 자기들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시설에 있던 사람을 일반 주택의 좋은 곳으로 우리가 내보내줬는데 본인 동의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상관없대요. 좋은 일을 내가 했으니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의도입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걸 왜 고발했는지. 이게 너무 좋은 일인데 그걸 왜. 조세영이가 남의 부잣집에 돈 친 거 좋은 의미가 어려운 사람 줬다. 그거를 합법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시민단체라는 사람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려면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내가 내 일을 선택하게 해주는 게 그 권리잖아요. 그거를 자기들이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줬어. 근데 그게 왜 범죄야? 너 그거를 왜 방송에 내보냈어? 우리 명예가 너무나 훼손됐어. 그러니까 너 해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자기 탓은 안 하네 결국은. 잘못한 거에 대한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도 자기네가 그게 정의롭다는 포장 안에서는 뭐든지 용서될 수 있는 단체다. 괜히 무섭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근데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했죠. 일반 시민단체는 그게 된다고 쳐요. 근데 서울시가 왜 그러죠? 여기서 문제인 거예요. 서울시는 왜 그렇지? 이걸 이제 기가 막힌 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거를 고발을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도 9월 달에 타의시설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애인들이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특정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대신 그 의무를 해가지고 내보내는 것 자체를 장애인 학대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걸 받아들여서, 그 공고를 받아들여서, 자, 이거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게 뭐냐, 징역 5년짜리예요. 어마어마한 처벌 대상이죠. 공문도 온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전국 단위로 다 보냈어요. 스스로 이제 그거를 엎어야 되니까 곤란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싸움이 저하고 되면서 그쪽이 이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한 정당하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엄청 당황한 거예요. 왜냐면 정당하게 해서 정당하게 내보냈다고 자기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당연히 정당하게 내보낸 것을 나쁜 놈이 고발을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렇지. 지금 언론에도 나와 이제 공개가 일부 됐지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이 뭘 해요. 그리고 진짜로 태소 동의서든 뭐든 다 위조가 되어 있는 상태도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시민단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죠. 제가 그 박사님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료가 다 있고 네. 우리한테 이제 공익제보가 된 걸 가지고 주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내가 그걸 인용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거 자체를 또 고발됐어요 제가. 근데 박대현 씨가 예언자적인 소명이 있어서 신문인도 고발 당할 겁니다. 고발하고 고발 안 하는데 정말 고발했어 그랬더니 주교님까지 고발하더라고. 아우. 그래서 날 보면서 끝까지 가보려고 나가 어떻게 하나. 내가 민낯을 한번 내가 폭로해버리라 내가. 이 국가 정책이 이런 거냐. 그래서 아무튼 박대현 씨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억울한 일 당했어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저는 2019년도에 일단 해고됐을 때는 그 당시 권익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 복지법상 신고 의무자예요. 장애인 학대가 발생하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 벌금을 맞아요. 벌금 맞고. 벌금 과태료 300만 원까지인가 맞게 돼 있어요. 시민단체는 이걸 무조건 맞게 하겠다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신고를 해야지. 그래서 정당하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장애인 학대가 지금 인지 아닌지는 법에서 다투고 있지만 장애인 학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그 신고를 한 거는 정당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당한 행동을 한 사람들 국가 단위에서는 보호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 보호를 안 해주면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정당한 활동을 한 공익신고자인데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것은 잘못됐다 해서 인정을 받고 복직을 했어요. 복직은 합당. 네. 당황했겠네 복직에서.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아요. 복직시키고 처벌을 안 한다?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징역 4년인가 5년짜리인가 그거거든요. 안 해요. 희한하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학대를 저는 중징계에 또 해고를 또 당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보기 싫은 사람이 왔으니까. 네. 그 두 번의 해고, 그 다음에 중징계 한 번, 두 번의 형사고소를 다 당했지만 다 이겼어요. 다 이기면서 제가 국가에 요구한 거는 딱 하나였어요. 잘못한 사람을 처벌을 해달라. 근데 안 해요. 왜 못하는가를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못할까? 자, 박숙경이라는 사람과 김정아라는 사람. 근데 문제는 이 전장인의 3인 대표라는 박경석 씨가 들어와서 저를 해고를 했단 말이에요. 박경석 와가지고. 네, 직접 해고를 했어요. 그러면 해고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형사처벌을 해야죠. 징역 5년짜리. 그리고 이게 악질범죄잖아요. 장애인 학대를 신고했다고 해서 해고를 했으니까 악질범죄죠. 문제가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NGO나 사단법인 시민단체 이 공익법인들은 이런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시민단체가 해체됩니다. 해치되면.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잘못한. 시민단체라는 게 인권운동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인권 획대를 벌였다 그러면 이 단체는 문제가 많은데. 국가 단위에서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제 사건이 갑자기 시민단체들이 사냐 죽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단체들이 민주당의 큰 뿌리예요.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저기 이런 거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얘기를 안 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우리가 어떤 지향을 갖고 뭐하고 관계없이 정의로운 차원에서 이걸 다 해줘야 된다고. 아까도 뭐 오세훈 있을 때 시작을 했지만 네.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밑바탕에는 민주당이 이제 끼어있다. 네. 그런 거 얘기할 수밖에 없죠, 뭐 어떻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알았냐, 몰랐냐의 이제 차이인데, 왜냐하면 수많은 이제 이권단체가 개입하면서 이걸 단순히 이권단체들이 했느냐, 아니면 위에서 특별하게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느냐의 싸움이고, 제가 하는 지금 싸움은 국가 단위에서 정책에 의해서 시행이 되다 보니 이쪽 이권단체들이 좋다고 들어와서 벌인 범죄 행위예요.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인권위원회와 그 다음에 권익위원회 이런 국가 제가 지금 행정소송을 법적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게 지금 사실 인권위원회 보면 다 그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 자문위원으로. 그쵸. 그런, 지네들끼리 이제 이렇게 많은데, 멤버를. 지네들이 어떻게 스스로 쳐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그쵸.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모른다고.
거기에 김정아 씨가 뭐 박수경이 뭐 있던 해당되는 연구원들이 자기들 멤버들이 다 앉아있어 줄줄이. 그리고 거기 또 사무총장 같은 데 어디로 가고 네.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이 누구고 네. 이 흐름이 안 바뀌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잘못 처리했다가는 지 발등시키는 거고 안 할 수는 없고 답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인권위원회 고발당해가지고 이 문제가 정의로운 건데 예를 들어서 전에 조사관은 이걸 넘겨버렸어요. 복잡한 줄 알고. 근데 지금 조사관님이 이제 난리 난 거야. 그쵸. 6개월 넘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쪽에 편들기보다도 저쪽에 편들 들어줘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쪽이거든. 근데 우리한테 사이트 내려달라. 못 내려 내가 못 내려. 왜? 내리는 순간에 내가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럼 못 내린다. 그랬더니 지금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정권이 바뀌었어.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이제 인권위는 2016년도부터 저하고 계속 다툼을 벌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가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궁금하니까 내가 알던 인권위와 실제로 겪은 인권위가 너무 갭이 커서요. 그랬더니 이 장애인 정책이라는 것을 탈시설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 이제 아까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의해서 인력이 50만이라는 것, 그다음에 임대주택이라는 아까 얘기한 10만 호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것,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국가가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투입해야만 정책 사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검토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올바른지 아닌지. 이게 검토한 곳이 감사원과 인권이에요. 감사원의 인권이. 그러니까 감사원은 장애인 제가 신고한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허가를 했는데 이게 문제됐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감사원이 실제 한 얘기입니다. 이 정책 자체를 뒤집어야 된대요. 정책이 출발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정책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엎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감사원에서 어떻게 엎어요?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권위에 갔더니 인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아까 유엔 몇 조항? 그 유엔 권리 조항에 의해서 장애인의 삶의 다양성을 하거나 시설에 대해 있는 장애인을 어떤 식으로 내보내게 한 그냥 단순한 그거를 위해서는 인권위원회도 특별한 부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고 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인권위가 그 정책을 추진하는 그곳이 장애인 범죄를 동시에 처리하는 차별조사과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조사과가 이거를 시행하고 그 장애인 차별조사과에 위원이 있는데 그 위원 밑에 전문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이 우리 프리엘의 이사장인 박수경과 김정아 들어가 있지. 근데 조사국장이 또 그냥 봐요. 거기에 있는 현재 이번에 임명된 조사국장도 프리엘 이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신고하면 이게 되겠냐 이거죠. 그 순간 그게 범죄가 되면 인권위가 벌인 범죄가 돼버리는데 인권위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무조건 막아야지. 자기들은 이게 인권위가 인권범죄를 저질렀다가 되면 이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죠. 저는 쟤들은 나름대로 그 인권단체에서 정말 누가 봐도 국가 최고의 권위기관인데 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모순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감추려고 하는 거를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난 그거를. 자기네들은 무슨 로드맵 만들어가지고 장애인 시간 하나를 뭐 문제 있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에서 없애는 걸 공공연하게 자랑스럽게 해서 인쇄까지 했는데 스스로 없애줘야 될 때가 거기야. 내가 보니까. 지금은 근데 그거를 내가 정권이 바뀌기 전에 자기네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이거 자가당착에 빠진 걸 알림을 해서 건강한 국가 인권위를 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다 알려드릴 의무가 있어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경수 씨를 초대한 이유도 그런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픔, 이런 것이 우리 모두의 장애인들의 행복에 대한 질을 가기 위한 도전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걸 잠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인권위원회 과정 안에서 저가당 자각으로 좀 빠져서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시설 밖에서 오후가도 못해가지고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하는 가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핸드폰으로요,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가 정말 어려운 환경 안에서 신규 시설 허락하지 않죠. 저쪽에서는 시설을 없애려고 그러죠. 이런 모함을 갖고 있죠. 어마어마한 인권의 문제가 되어 있죠. 오도가도 못하는 인권을 저지르는 걸 막아주는 단체가 있죠. 이런 과정 안에서 한 기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예, 해피엔딩. 나를 부르네 함께 찬양하라